여태까지 끝판왕했지만 진짜 끝판왕 미니 PC를 구매한 다음달 카드값에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저는 도레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즐길 미니 PC는 인텔 누크 13 익스트림 킷 NUC13RNG i7 랩터 캐년. 너무 길죠? 그래서 저는 누크 익스트림 13 또는 누크 익스트림 요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누크 익스트림은 i7 13700K를 베이스로 하는 제품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후달달한 성능일 거란 생각일 건데요. 제가 인텔 미니 PC는 몇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인텔과 AMD의 기묘한 만남 하데스 캐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인데 RTX 2060 칩셋을 넣어버린 팬텀 캐년. 전부 크기에 비해서는 진짜 성능이 굉장히 훌륭했던 제품들이었죠. 라인업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여러 제품들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 단품으로만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몇 개의 중요 부품이 빠진 베어본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추가로 3가지의 부품을 더 구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램, 그 중에서도 노트북 램을 구매를 해야 하는데요. 삼성전자 DDR5 4800MHz의 속도를 가진 16GB 램을 2개 꽂아줄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저장 장치죠. 마이크론 T700 PCI Express 5.0을 지원하는 굉장히 빠른 SSD죠. 이 제품을 활용해 볼 거고요. 마지막은 그래픽카드입니다. 기가바이트 RTX 4070 코리아 에디션 활용했고요. 이 그래픽카드 관련 얘기는 제가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요. 일단은 무엇을 활용했는지 요 정도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220만원 가까이 돈을 지불했지만 추가적으로 돈을 더 지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패키지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인텔이 동네 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박스부터 신경을 당연히 써야 하겠죠. 그리고 내부도 완충제 잘 활용해서 본체 잘 감쌌더라고요. 본체를 꺼내면서 든 생각은 와, 이게 생각보다 좀 크네? 좀 요거였습니다. 당연히 ATX 폼팩터보다는 작지만 미니 PC라고 하기에는 좀 크기는 있어 보이는데요. 나중에 또 얘기를 할 테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요 정도의 크기라면은 컴팩트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i5, i7, i9 요렇게 라인업이 있는데 이게 CPU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i9을 활용하면 더 좋겠지만 가격 올라가는 게 진짜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포트는 여기 이 전면 상단 그리고 이렇게 후면에 넉넉하게 있고요. 인텔 제품이다 보니 썬더볼트 4가 지원되는 것도 특징인데요. 이제 모니터 연결할 수도 있고 허브 연결해서 포트 확장도 가능하고요. 이 썬더볼트가 진짜 완소죠. 이제는 조립을 해볼 건데요. 이제 조립을 하면서 느낀 게 만듦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미니 PC들은 나사로 도배가 된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누크 익스트림은 충분히 수긍이 될 개수에 나사 몇 개만 풀고 조이면 조립이 되기 때문에 이 설계를 리드한 분이 정말 큰일 했다.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 뒤편의 IO 패널 부분만 제외를 하면은 5면의 외부 패널을 전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나사 2개, IO 패널 쪽에 나사를 1개 풀러준 후에 그래픽카드처럼 하단부에 걸쇠가 걸려있는데요. 이거를 내려서 풀러주면 쿨링 솔루션이 결합된 메인보드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살짝 들어준 다음에 IO 패널 반대편을 먼저 꺼내주면 쉽게 들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꽤나 작은 이 메인보드 사이즈에 CPU, 쿨러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노트북용 DDR5 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장 장치는 후면에 M.2 슬롯을 통해 3개 설치할 수가 있고 그래도 부족하다 하면 SATA 방식의 2.5인치 SSD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요즘 SSD 정말 저렴해져서 1TB 2개만 달아줘도 엄청 쾌적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거꾸로 달아줘야 합니다. 당연히 본체도 거꾸로 돌려야겠죠. 하단을 지지해주는 바가 있는데 이것도 양쪽에 있는 나사를 제거해주면 매우 쉽게 제거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뭐가 붙어있는데 이게 그래픽카드가 뒤집혔을 때 내부와 결속이 잘 되게끔 해주는 부품이에요. 그래픽카드 측면에 이 지지대를 먼저 설치를 해주고 그 이후에 그래픽카드를 꽂아줘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 RTX 4070은 12핀 단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젠더를 활용해야 될까요? 누크 익스트림에서 활용되는 파워는 다행히도 12핀 케이블을 지원합니다. FSP 750W 골드 등급의 파워 서플라이를 활용했는데 네임밸류 있고 용량 넉넉하고 골드면은 차고 넘치죠. 13700K하고 4070 조합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설치를 하면서 내부 사이즈를 보니 그래픽카드의 가로 길이 때문에 좀 선택하는데 고민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우선 비래퍼 RTX 4080 3펜 모델은 당연히 설치가 안 되고요.
동일한 제조사의 비레퍼 4070 Ti 역시도 길이로 인해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RTX 4070으로 이제 시도를 하니까 이게 다행이 되더라고요. 해외에서는 RTX 4080 파운더스 에디션 이 제품까지 설치를 했다는 영상들이 있는데, 야, 이게 200만원입니다. 뭔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뭐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내부 사이즈를 잘 확인해서 그래픽카드를 정해야 할 듯 싶어요. 그리고 케이블까지 꽂고 나면 조립을 해줘야 하는데, 조립은 분해 역순이죠. 케이스와 그래픽카드를 잘 연결해주고 분해했던 하단바도 체결시켜주고요. 메인보드 탈착을 위해 분리했었던 케이블도 다시 꽂아주고, 그 다음 외부 패널들을 전부 결합시켜주고요. 마지막으로 와이파이 안테나까지 달아주면 조립은 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알아봤다면 3D마크부터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개인적으로는 3D마크 돌려보면서 이거 성능 잘 나오네? 이 생각이 바로 들었는데요. 여러모로 일반적인 데스크탑보다는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쿨러도 그렇고 램 클럭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평균 이상의 성능이 측정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플레이하는 게임 몇 개만 간단히 알아보자면, QHD 대상도 풀옵션 기준으로 호라이즌 제로던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프레임이 출력이 됩니다. 포비든 웨스트가 후속으로 나오긴 했지만 2023년 기준으로도 호재던은 고사양 AAA 게임이거든요. 평균 하위 1% 프레임 전부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배그도 실제 플레이를 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욕 많이 먹긴 해도 RTX 4070이 못 쓸만한 그래픽카드도 아니고요. 맵이 작으니까 오래는 못했고 한 죽기 직전까지 대략 한 13분 정도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스터터링 전혀 없습니다. 아마 4K로 넘어간다고 해도 옵션 타협만 해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사이버펑크 2077은 평균 90프레임, 하위 1%가 72프레임 정도 되거든요. 워낙 고사양 게임이라서 QHD와 풀옵션에서 이 정도 돌릴 수 있는 사양이 많지 않은데 게임을 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테고요. 오버워치2는 워낙 프레임이 잘 나와서 따로 설명할 건 없어 보여요. 한타 때 굽쓰면서도 프레임이 밀리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옵션도 풀옵션인 걸 감안해보면 FPS 게임도 전혀 문제가 없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아블로4는 다들 눈먼굴 런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테니까 눈먼굴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하위 1% 방어에서 이미 게임 끝이라고 보고요. 프레임 보관기는 당연히 사용 안 했습니다. 깡 성능으로 평균 150프레임 정도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잘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 파티 기준이라면 전체적으로 프레임 하락은 있겠지만 그래도 게임 못 해먹겠다 이 수준까지는 절대 아니죠. 충분히 쾌적한 성능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꽤나 만족스러웠던 건 이거 어쨌든 소형 PC잖아요. 그럼에도 하위 1%를 굉장히 잘 잡아줬다는 거였고, 그렇다 보니 평균 프레임도 굉장히 잘 뽑아줬다는 이러한 것이었는데요. 테스트를 하면서도 프레임 나오는 거 보면서 못 가겠더라고요. 온도는 소형 폼팩터, 순행이 아닌 공랭 방식, 그리고 특히 13세대 i7이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꽤나 수긍이 되는 수준입니다. 물론 낮아지면 더 좋았겠지만 팬을 2개 활용하고 히트파이프와 히트싱크를 최대한 넣을 수 있을 만큼 넣어서 요 정도 낼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체급이 낮은 제품이라도 쿨링 솔루션이 해결되지 않으면 90도 넘어가는 걸 자주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요.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도 온도나 소비 전력 요런 거 다 보이니까요. 온도는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을 하면서 팬 소음도 만족스러운 편이었습니다. 아주 조용하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긴 하거든요. 대신 게임 노트북 같이 비행기 이륙하는 느낌은 아니고 데스크탑 싸제 공랭 쿨러와 같은 느낌입니다. 보통의 데스크탑과 비교해보면 살짝 애매할 수 있겠으나 크기를 생각해보면 이 역시도 충분히 수긍될 만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i7 13700K를 활용한 누쿠 익스트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립을 하면서 바로 느꼈던 게 이 빌드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조립을 하면서 딱딱 짜임이 들어맞는데 이 진짜 손끝에서 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메인보드에 M.2 슬롯이 3개가 있는데 여기 마감 보고 제가 한번 느꼈고요. 메인보드를 본체 내부에 넣을 때 여기서도 스무스하게 촥 하고 들어갈 때 이거구나, 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또 IO 포트가 위치해 있는 뒤편을 제외하고 모든 면을 전부 개방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점도 굉장한 장점이죠. 온도도 인텔 i7 13700K를 활용했음에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성능 역시도 잘 뽑힙니다. 저는 특히 쿨링 시스템 설계를 주도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좀 요분들에게 보너스를 두둑히 줘야 하지 않나, 좀 요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미쳤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게 초미니 PC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 정도의 쿨링 성능을 보여준다는 건 진짜 미쳤다, 요 단어 외에는 제가
딱히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훌륭한 빌드 퀄리티 그리고 완벽한 쿨링 솔루션을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성능, PC의 기본기는 제대로 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픽카드를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3솔로까지 들어가서 이 두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없는데 이 길이가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파트너사 비레포 그래픽카드는 당연히 길이로 인해서 RTX 4080 안 들어가고요. RTX 4070 Ti 역시도 이 길이로 인해서 설치가 불가능해요. 해외에서는 RTX 4080 파운더스 에디션 요거까지는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이게 국내에서는 200만원입니다. 안 그래도 그래픽카드 가격 미쳐 날뛰는데 더 비싼 파운더스 에디션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에러인 상황이고요. 또 가장 큰 벽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누가 뭐라고 해도 가격일 겁니다. 당연히 크기가 작고 성능이 좋으면 비싼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격표를 보면은 구매하고자 마음먹었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좀 요렇게 하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20만원 가까이 하는 수준이라면은 완벽한 구성의 조립 PC를 맞출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이죠. 제한적인 그래픽카드 설치, 굉장히 비싼 가격, 거기에 추가 부품 구매까지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벽이지 않나, 좀 요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독자분들은 누크 익스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솔직히 진짜로 좋은 건 인정. 그런데 너무 비싸다. 220만원을 배워보내 태워?